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성공시킬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릉은 되고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냐면서 이 대통령과 국토부 대책을 겨냥했고 여야도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정 무렵 소셜미디어 X에 부동산 문제 관련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집값 잡는 것이 쉽다고 한 건 불법 계곡 정비와 코스피 5,000포인트, 그 힘든 것도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면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란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면서 혹시라도 언어 해득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드린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도 집값 잡는 것이 이 두 가지 일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야당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느냐고 공격하자 한밤중에 직접 글을 올려 반박한 겁니다. 오늘 오전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을 우려한 언론 보도를 첨부하며 부동산 투기로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느냐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즉각 반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비서진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며 기막힌 위선이라고 했고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인물까지 동원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새벽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은 안 되느냐고 겨냥하자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도 친명과 반명이 있느냐면서 정부의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하는 국민의힘의 모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논란도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무조건 반대하거나 조작하고 왜곡하는 주장은 사양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설탕 부담금을 재차 띄웠습니다. 설탕 부담금이 세금이 아닌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거라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설탕 부담금 문제를 제기한 지 나흘 만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설탕 부담금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구상을 내비친 뒤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증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던져본 것이라며 설탕세 다음은 무엇이냐,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거둘 건지 되물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에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정책 일관성과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언론의 정론직필 중요성을 호소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멈추라면서 정청래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기간에 숨고르게 들어갔던 합당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한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합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국 혁신당과 정청래 대표의 밀약서를 타격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국무위원회 메시지가 포착되는 등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의 불편한 기류가 노출됐는데 본격 합당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개적으로 제동에 나선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진보 노선과 민주당의 중도 보수 노선을 들어 이념 논쟁까지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의 정강 정책인 토지공 개념을 문제 삼아 혁신당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강령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토지공 개념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색깔론이라고 맞섰습니다. 혁신당은 합당을 놓고 민주당 내 집안 정리를 먼저 하라면서도 합당 반대 여론이 확산될 수 있는 미략설이나 이념 논쟁은 빠르게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당권파, 친정청래파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떠한 논쟁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민주당은 역시 건강하다면서도 당원들과 토론해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합당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당원 전체에게 물어 당심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쿠팡 본사 앞에는 노동자와 입점업체, 소비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쿠팡이 국내에서 번 돈이 5년 사이 2조 원 넘게 미국 등 해외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쿠팡 본사 앞에서 수백 명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쿠팡 노동자와 유족,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로사로 20대 아들을 잃은 박미숙 씨도 연단에 섰습니다. 아들의 산재 은폐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쿠팡은 저희와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피와 살을 도려내 흡혈귀같이 빨아먹으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반드시 김범석과 그 집단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셀프 조사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고의적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라.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향한 고강도 착취를 멈추십시오.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쿠팡이 국내에서 얻은 수익보다 많은 돈을 미국 본사 등 해외로 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이 미국 본사 등 특수 관계자에 쓴 비용은 지난 2020년 약 1,500억 원에서 2024년 9,3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5년 동안 2조 5천억 원 넘는 돈이 해외로 흘러간 겁니다. 한국에서 남긴 순이익을 초과한 건데 일각에선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자산의 해외 이전 과정에서 세금을 적절히 납부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